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 상승 둔화를 기대하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에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15개월 만에 그 상승폭이 최저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7개월 연속의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다소 분분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반도체 중심의 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상과 다른 전일 밤의 상황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 이 시각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0.85% 하락하면서 2,44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좀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1,629억 원, 1,477억 원 덜어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 좀 강력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77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지금 좀 매물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771억 원, 451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1,24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다소 좀 혼조세를 보일수록 이 종목별, 업종별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더 집중할 업종은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 애플페이 관련 이슈 때문에 조금 핫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자, 일단 시장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지금 뭐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올까 하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메고 왔는데 일단 시장은 계속 조정 중에 있었어요. 박스권 조정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가격 조정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내일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조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점만 얘기해드리면 종목들은 박살나고요. 시장은 안 빠져요. 웃기죠, 그렇죠? 시장은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박살이 납니다. 지금 10% 빠지는 종목들 눈에 몇 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4%, 5% 이게 이틀 전에도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서도 요 색깔 메타일 메고 왔을 겁니다. 시장 전략은 제가 거의 이번 주 내내 요 전략으로 지난주도 요 전략인데 전략 자체를 이걸로 주고 있을 거예요. 코스피 2,400 지지되면 조정시 매수 전략. 조정시 매수 전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CPI 지수 앞두고 흔들린 게 맞는데 제가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CPI 지수 발표가 된 이후에서도 후폭풍 내지는 그 이후에서 조금 더 조정을 나올 수 있다. 자, 이거는 세력들의 의도야 세력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지수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이야 뭐 한 20, 30% 빠지면 되는 거고요. 적게 빠진 애들은 한 5%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30% 빠질 건지 5% 빠질 건지는 그거는 궁금하면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들으면 됩니다. 오늘 공개 방송 있어요. 자, 시장이 어쨌든 간에 안 좋아요. 조정 받습니다. 어떤 거는 재수 없으면 30%도 빠져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세력들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자, 지수 보면 자, 어제 일단 해외 지수부터 볼게요. 해외 지수 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CPI 지수가 나왔는데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상치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악재가 돼 가지고 혼조세로 됐다가 결국은 다시 또 들어줬죠. 그래서 나스닥도 플러스로 바뀌었고 뭐 S&P도 뭐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 일이 없거든요. 별 일이 없어요.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어제 이미 얘기했고 신한수에서도 요 얘기를 했고요. 뭐 걔네들 뭐 CPI 지수 발표 나와도 별 일이 없을 거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2,500을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흔들고 갈 거냐. 그러니까 흔들고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흔들고 더 죽을 거냐. 이게 제일 안 좋은 얘기고요. 흔들고 지수 2,000 깨지고 1,500으로 내려갈 거냐. 지수 1,000 깨질 거냐. 우리나라 코스피 500으로 내려갈 거냐.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거고요. 흔들고 올라갈 거냐.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갈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안 흔들고 그냥 2,500 돌파하고 그냥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이 그거냐. 그게 제일 여러분들 좋을 거고. 두 번째, 흔들고 갈 거냐.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흔들고 갈 거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흔들고 갈 거냐. 뭐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일단은 저는 없앴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없어요. 지수 2,000 깨지고 1,000 깨지고 500 깨져갖고 삼성전자 하한가 10방 내려가고 LG화학 하한가 20방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런 급락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떨어지기는 떨어진다 이건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별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흔들고 있죠. 자, 근데 이게 흔들고 있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일부러 흔드는 거를 속임수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오늘 흔드는 척을 하고 내일 바로 올라가는 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세력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딱 보이는 모습은 오늘 2,500을 붙여놓지 않잖아요. 일로 올라가질 않죠. 이렇게 뚫지를 않죠. 그러니까 2,500을 뚫으면 그때서는 뭐 잴 거 없습니다. 아, 그냥 세력들은 2,600으로 올라가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 붙으면 돼요. 이 얘기도 어제 신한수 때 얘기했습니다. 2,500 돌파하면 아, 너네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면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2,500 돌파할 생각은 없고 뭐예요? 일단 흔들어 놔요. 그럼 흔들어 놓으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속임수냐 아니면 진짜 흔들고 갈 거냐. 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흔들고 갈 거냐 속임수고 오늘 흔드는 척하고 개인들 쫄았으니까 내일 들어 올릴 거냐. 이거는 내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공개 방송 때에서는 좀 더 설명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이는 대로 오늘 시장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눈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그럼 보이는 대로 믿으세요. 아, 요것들이 올릴 생각이 없구나.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도 음봉을 하나 더 박아버리면 일로 떨어지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세력들의 마음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주식으로 하다가 나는 다 망하겠다. 갖고 있는 돈도 다 반토막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국은 손절하겠죠. 그때까지 뺄 겁니다. 그래서 빼는 그 하락 목표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이 손들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손을 안 든다. 그럼 20% 떨어뜨려요. 20% 떨어뜨리는데 개인들이 손을 안 든다. 결국 산다. 30%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들어온다? 40% 떨어뜨려요. 그래 들어온다? 50%.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들 때까지 어느 정도는 눌릴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심하게 눌려도 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거고요. 올라가면 62선 정도. 그러니까 심하게 내려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게 눌리면 뭐 여기죠 뭐. 뭐 770, 뭐 768, 뭐 이 정도. 적게 눌리면 이 정도인데 심하게 눌리면 725 정도로 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코스피 요만큼 흔들렸는데 여러분들 개인들의 체감들 어떤지 알 거예요. 지금 코스피는 708개 빠지고요. 코스닥은 1150개 빠지는데 이틀 전에도 비슷했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4%, 5% 흔들렸는데 지금 또 흔들리는데 그때보다 종목들은 하락 종목수는 더 많아졌고 지금 솔트룩스 10% 빠지고요. 여행주들도 좀 다 빠지고 그나마 지금 강하게 아직까지 그래도 버티는 척이라고 하는 게 지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LNF만 아니 에코프로만 9%고 나머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고 상승폭을 점점 반납하고 있고요. 거기다 뭐 다른 섹터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음봉이고요. 네이버 다 빠지고 있고요. 게임주 빠지고요. 뭐 가스 관련주 빠지고요. 화장품 빠지고요. 제약주 빠지고요. 여행주 빠지고요. 다 빠져요, 지금. 다 그냥 시퍼렇게 완전히 그냥 파란 세상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때에서는 뭘 하는 게 좋으냐? 일단 바닥주로 숨어 있든가 아니면 안 사고 버티든가 관망하거나 추가 매수를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큰 수익이 나 있다. 무슨 종목을 샀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잡았다. 근데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일부 파는 게 좋겠고요. 만약 너무 고점에 떠 있는 걸 잘못 잡았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냥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종목들마다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코스피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세력들은 당장 2,500을 돌파하면서 개인들한테 재미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하니 조금 눌릴 때까지 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조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관망을 하거나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일도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건 2,400까지 밀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은 2,400으로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오늘은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일 정작 빠지면 그럼 여러분 넉다운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을 하고 내일도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공포를 가지면서 조금 긴장을 하면서 지금 지켜보는 장이지 지금 너무 좋으니까 막 빠지니까 싸게 사야지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더 빠지고 나서부터 싸게 사는 타이밍은 올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 주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오늘 흔들어 놓고 속임수 주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은 진짜로 떨어지려고 떨어지는 거냐. 근데 어쨌든 떨어지면은 올라가긴 할 건데 그 타이밍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떨어지면은 2,400 지지기가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매수의 기회는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보다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은 바로 업종별 그 하락폭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지금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오늘 시장 안에서 2,400선 지지하는지 잘 살펴보시다가 조정 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패턴으로는 바닥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다날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바닥 주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죠. 일단은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러니까 거의 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날을 좀 싸게 사면은 그래도 내일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좀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를 사서 수익이 날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뭔가를 지금 사게 되면 얼마나 덜 깨질까. 그러니까 먹는 거를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애들은 10%, 20% 깨지는데 이거 사면은 5%밖에 안 깨지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 나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최대한 늦게 사거나 안 사거나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내일서부터 다시 접근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굳이 쫓아가면서 살 필요는 전혀 없고 시장 자체 분위기가 모든 종목은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에서는 종목들이 빠집니다. 그럼 지금 사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그거 비정상이에요. 지금 사자마자 떨어지거나 박살만 안 나면 다행인 거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래요, 시장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내일 한 번 더 빠지면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불안감이 많을 텐데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힘들다 그러면 이 정도 오늘 떨어지는 거 힘들다고 느끼면 내일 한 번 더 떨어지면 내일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회초리로 맞던 느낌이 이제 야구 방망이로 맞는 그 정도의 충격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떨어지나 안 떨어지는지를 그걸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을 바닥 종목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쫓아가지 말고 제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싸게 사세요. 싸게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다날 가격 전략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다날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좀 차분하게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전일 표적 종목 상황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KG 이니시스 13,76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종목 우리 수익률이 든든합니다. 디어유 45,000
5,000원에서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수요일에 잡았던 자이언트 스텝 24,000원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나이스 정보통신 28,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이고요. 금요일에 잡아줬던 MBT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강력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수익률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7,600원의 매수가에서 2.8%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표적 종목 차트 확인을 해보면요. 월요일에 바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잡아주셨는데 0.2% 수익률, 그리고 바로 어제 만나봤던 펄어비스 어제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5%가 넘는 수익률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표적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87.7%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표적 종목 좀 든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전일 잡아주셨던 종목이죠. 펄어비스 지금 네. 좀 어떨까요? 자, 펄어비스가 지금은 다시 빠져요. 근데 어제 수익 달성이 됐죠. 어제 갑자기 확 급등을 하면서 어제 5.1%의 수익률을 줬는데요. 자, 펄어비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바닥주예요. 바닥주인데 이게 오늘 어제 주다가 오늘 왜 빠지느냐? 이걸 빠지는 거를 모르면은 지금 안 되죠. 지금 지수가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지수가 흔들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지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지지 라인이에요. 이게 1차 지지. 두 번째가 여기가 2차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지지, 2차 지지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일 이후에서 이게 한 번 더 음봉 넘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서부터는 회처리가 야구방망이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을 두들겨 팰 겁니다.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리고 2,400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2,400을 깨잖아요. 그때에서는 야구 빠따보다 센 게 뭡니까? 그거보다 더 센 충격으로 올 건데 근데 아직은 2,400을 깰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고 마찬가지 지금 이게 저점이 깨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유리하냐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이 이런 애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왜? 지수가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일도 시장이 떨어져서 이제 종목들이 회초리에서 야구방망이로 바뀌면서 두들겨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근데 얘는 이미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바닥 쪽에 있다 보니까 야구방망이로 맞아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아픈.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야구방망이로 맞는데 보호 장비 없이 그냥 생살로 그냥 두들겨 맞는 거지만 얘는 내일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다른 애들 야구방망이로 그냥 맞을 때 뒤에다가 이제 뭐 스펀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지를 뭐 두꺼운 거를 한 5겹을 입는지 그런 이제 충격 방어가 되는 그런 이제 바닥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기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일맥상통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종목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많이 빠지겠지만 어떤 종목은 덜 빠지고 그리고 지금은 뭘 고민해야 된다? 지금 뭐 펄어비스를 사서 이게 막 10% 수익이 날까, 20% 수익이 날까 그게 아니고 지금 종목을 샀는데 몇 프로 더 깨질까? 이게 5% 깨질까, 10% 깨질까, 재수 없으면 20%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더 깨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지 얼마를 더 수익 나는 자리를 그거는 언제 고민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더 수익이 날까를 고민하는 건 빨간색 양봉이 나올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스피가 1%, 2% 상승하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여러분 이거 말고도 펄어비스 말고도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종목이 과연 내일에서는 5% 수익이 날까 10% 수익이 날까 이런 이제 달콤한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오늘 코스피가 1%, 2% 상승하고 있을 때다 하는 거지 지금 저렇게 저점을 깰까 말까 지금 그를 고민하는 저런 자리. 세력들은 2,500을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코스피가 0.7% 빠지고 이럴 때에서는 야 이거 몇 프로가 더 깨질까? 사자마자 더 깨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무턱대고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펄어비스는 어제 수익 달성을 됐을 때에서 절반을 팔았으면 잘한 거고요. 안 팔았으면은 반성을 하고 다음서부터는 수익 달성이 되면 잘 파면 되고요. 얘의 장점은 그거예요. 다른 애들 10% 깨질 때 5%밖에 안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다른 애들은 10%씩 빠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얘는 한 3% 정도 깨질 것 같아요. 아니다, 4% 정도. 다른 애들은 그래서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 라인이에요. 지지 라인인데 내일 한 번 더 시장이 빠지면은 지지 라인 깨고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겠죠. 한 5% 정도 더 내려갈 건데 만약에 지지가 되고 뭐 내일 안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오늘 오히려 거꾸로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뺐던 것들을 바로 감아 올리는 내일 코스피가 한 1%, 2%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어쨌든 어제
게임주 컴투스하고 이메이드가 막 강하게 움직이면서 갑자기 슉 움직이면서 장중에 5.1% 수익을 달성을 줬는데 이 정도면은 대형주 치고는 단타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었죠. 어쨌든 요거 어제 파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살려는 사람들은 좀 더 참으세요. 한 하루 이틀 기다리면 더 싸게 내려오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단날인데요. 자, 시장 설명을 좀 전에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 지금 누가 더 빠지나 누가 덜 깨지나 뭐 이런 게임으로 가고 있지 누가 더 올라가나 이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1172개 빠집니다. 좀만 더 빠지면 1200개 빠지게 생겼어요. 자, 얘는 이제 바닥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오늘 장중에 61선 라인에 찍는 자리까지 내려오면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바닥이라 잘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고 일단 물려가는 전략을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더 떨어지면 또 추천할 거니까 막 덤비지는 마세요. 자, 5,670원. 이 가격에 물려놓고 나서 내일과 모레 빠질 때 한 10% 빠질 겁니다. 10% 빠지고 나서 나중에 수익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바닥에는 좀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 시장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종목을 지금 사면 10% 깨지는 걸 보여줄게요. 10% 정도 깨졌다가 나중에 수익 나는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종목이 있어요. 코리아 서킷이라고 이것도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추천했다가 물 먹었던 거거든요. 그때 11월 달인가 들어갔다가 물 먹었다가 마이너스 한 25%까지 28%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 수익으로 바뀌었죠. 그때 추천했던 이유는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바닥이잖아요. 코리아 서킷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60% 깨져 있는 종목인데 코리아 서킷가 회사가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PCB 때문에 추천했었나? 하여튼 뭐 때문에 그때 당시 이수페타시스하고 코리아 서킷을 추천한 거 보면은 그때 당시는 그 PCB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괜찮아갖고 그때 추천했던 것 같은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알도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10%가 물먹을지언정, 그렇죠? 물먹을지언정 결국은 나중에 7,000원, 8,000원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너무 내일서부터 만약에 흔들게 되면은 야구바따로 맞는 정도의 충격이 올 거고 2,400 깨지면 그때는 아수라장이 되면서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피범벅이 되고 막 힘들어지긴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이게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또 크게 오르는 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장인데 그걸 너무 일찍 잡으면 손실을 많이 안고 있다가 수익이 나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흔들면 싸게 사는 게 맞고요. 단알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은 맞아요. 흔들면은 싸게 사면은 결국은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정말 흔들려도 막 종목들이 막 빠지고 막 10% 빠지 20% 빠져도 즐거울 텐데 그런 생각이 없고 이게 7,000원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계속 떨어져서 4,000원 됐다 2,000원 됐다가 한 2년 3년 동안 1,000원까지 내려가고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하죠. 다른 종목들도 접근할 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흔들려도 올라갈 애를 잡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키워드가 될 것 같고 어설프게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 올라가 버렸네.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동매매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오늘 이래갖고 바닥주 단알을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단알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닥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만 노리신다면 정말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매수하시면 좋을 포인트로 5,67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와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바로 DB하이텍입니다. 매수가로는 47,000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 기술력이 점차 확인되고 있기도 하고 이 반도체 불황 여파가 비교적 덜 작용되면서 지난해 좀 매출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확인된다라는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인지 조금 좀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담자님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인데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일단 수익이 났는데 지금 저온 고점 저항에 지금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IT 섹터들도 오늘 어제처럼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해가지고 어제 많이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보 반도체라든지 뭐 이게 몇몇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쪽도 뭐 급락은 안 하지만 그쪽도 좀 쉬는 흐름이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도 오늘은 약간 쉬는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얘도 저항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수급도 괜찮고 지금 인공지능 쪽에 이제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전력 반도체 뭐 이렇게 하는데 니우들을 살펴보면 조금 뭐 그냥 핑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제 인공지능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고성능 그러니까 디램도 그냥 아니고 품질이 좋은 내지는 고성능 그래서 DDR5가 이제 뭐 갑자기 막 그 각광을 받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은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000원대 사신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 시장 아까 설명한 걸 보면 아직 모른다 그랬지만 뭐 흔들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 좋다라는 뜻이었어요. 시장이 좋은데 얼마나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건가 그걸 고민하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한 10% 빠질 것 같은데 얘는 뭐 빠져봤자 막 5% 빠지다 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 21선 찍고 다시 넘어가면서 한 55,000원쯤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가기 전에 지금 노란 톡방 지금은 제가 닫아놨는데 잠깐 열어놓을 거예요.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딱 지금 보니까 2자리밖에 남질 않았네요. 자, 지금 열었는데 딱 2자리 남았으니까 클릭 빠른 사람, 손 빠른 사람이 이게 1,500명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방 구조가 그렇습니다. 정원이 딱 돼 있어서 늘릴 수가 없어요. 무한대가 안 돼가지고 살짝 방 열었는데 지금 시장은 좋아요. 근데 내일서부터 한 번 더 빠지면 야구바따로 맞는 충격이 올 거다. 그래도 시장은 좋습니다. 어떻게 조정받을 때 싸게 살 건가 이걸 고민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가 아니고 저기 인공지능 섹터들 얼마나 더 빠질까?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덤비지 말라 그랬죠. 오늘 10%씩 떨어지고 있는데 저거 1, 20% 더 떨어지면요. 최고의 매매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건 1, 20% 더 떨어지고 어떤 건 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 무섭고 다 손절하고 싶어 올라가면 쫓아가고 싶고 그러죠.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초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 여기 이제 이따가 노란톡방에다가 주소 올릴 거예요. 그러면 글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현대로템이고요. 현대로템. 네. 39,300원에 비중은 35%입니다. 39,350원에 비중 50%? 35%요. 35%.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9,000원대면은 2018년도쯤에 사신 거네요? 아니요. 그래요? 1월 딱 봤습니다. 1월 달이요? 네. 3만, 잠깐 얼마 사셨다고? 3만.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좀 집을 수가 없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39,000? 한 달은 다 돼 갑니다. 한 달 정도 되시고 매수 가격이 39,000원대 맞다고 네, 하셨죠? 39,300원. 39,000원대가 작년에 고점이 32,850원인데요?
아닌데 맞는데요? 자,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TV로 보고 계시죠? 아니, 저 차트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아, 못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얘는 작년에 최고가가 얼마냐면 32,850원으로 지금 찍혀 있고요. 작년. 최근에 2019년도까지의 최고가는 아까 얘기했던 32,850원이고요. 네. 2018년도 최고가가 45,500원이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작년에 없었는데요. 올해도 없고. 매수 가격이 뭐 잘못됐나 본데요? 그런가 본데요. 어쨌든 뭐 39,300원 되면은 이거는 뭐 상담을 해봤자. 네네. 죄송합니다. 29,300원입니다. 아, 29,300원이죠. 네네네네네. 그래요. 29,300원. 죄송해요. 예. 네, 29,300원. 네네. 그러면은 뭐 딱 한 달 전쯤에 사신 게 맞네요. 네네네. 자, 일단은 뭐 수소 테마, 철도주, 뭐 남북경협주 최근에서도 남북경협주 뭐 꼼지락꼼지락 거렸는데 뭐 별로 움직임이 없어갖고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시큰둥하고 봤는데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서 밀리고 있는데 뭐 회사는 안 망하는 회사고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빠지는 흐름이 24,000원까지도, 그러니까 세게 빠지면 24,000원까지 밀릴 것 같고 적게 빠지면 25,000원인데 이게 이제 사실 타이밍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제일 운이 나빴죠, 그렇죠?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예,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예, 사자마자 떨어져서 운이 굉장히 나쁜 케이스인데,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지지하고 또 다시 반등 주면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지금 여기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게 속임수였고 내일 2,500 쪽으로 달라붙는 양봉이 나오면 현대로템은 추가 매수가 되는 거고요. 네. 추가 매수되고 그냥 냅두면 돼요. 그 2,500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내일 봐야 돼. 내일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떨어진다.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야곱방망이로 맞는, 지금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경우인데 야곱방망이로 맞는 충격으로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얘도 당연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냥 참으세요. 뭐 야곱방망이로 맞는 거 그냥 참으면 되죠. 죽는 건 아니니까. 참다 보면은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떨어졌다 지지하고 반등을 줄 텐데, 그때서 추가 매수 타임을 노려갖고 움직이면은 시장의 수급은 최근까지도 개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뭐 한 달 안쪽으로 다시 28,000원 쪽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참으시라는 얘기였습니다. 네네네. 참아야 돼요. 잘 참으세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중간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다날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5,67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5,66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시장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을 해 보시면요, 전일까지 좀 강력하게 담아내던 외국인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해주면서 장 초반에 이은 계속한 강력한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855억 원, 1,474억 원의 동반 매도세 이어가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좀 덜어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903억 원, 45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개인 투자자 1,433억 원 담아내면서 좀 지지해주고 있는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하는 업종이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하락폭도 지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철강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비교적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0.57% 하락하면서 2,45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은 좀 어떠할까요?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아니고 여러분 작년에서 3% 4%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코스피가 뭐 2% 3% 떨어지는 건 너무 많이 경험해봤고 자 오늘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 부분은 지금 코스닥인데요. 마이너스 0.18 이거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무서운 거는 내일도 떨어지면서 좀 더 떨어지면은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충격이 점점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근데 오늘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이너스 0.56%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수가. 근데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죠. 오랜만에 흔들려서 그런지. 자, 근데 철강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은 좋습니다. 어떤 의미로 좋냐면 작년에서는 한 20-30% 종목들이 빠지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을 생각해봐.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다시 올라와야 스프링이잖아요. 스프링인데 눌렀는데 안 올라와요, 스프링이. 사람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막 20대 이렇게 막 창창할 때에서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바로 피부가 복원이 돼서 바로 튀어나오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뭐 비타민이 많이 결핍이 되거나 뭔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피부가 회복되는 게 이렇게 누르면 그냥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할 때는 이게 잘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 의미입니다. 20% 빠지면요, 20% 다시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30% 빠지면 30%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여러분들 또다시 최근에 있었던 인공지능 테마주들 막 급등하는 흐름들 막 30%, 20% 막 어제도 AI 반도체 해가지고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20% 튀고 막 이런 게 또 찾아오려면 빼놔야 돼요. 빼놓으면 또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걸 고민하면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진짜로 빼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로 뺐다가 올라가려는 건지, 오늘 속임수 주고 내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방송 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반면에 지금 시장은 그렇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건데 종목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갖고 지금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종목으로 보면 지금 현대제철 지금 철강주들 모양 무지하게 예쁩니다. 이거는 점수 95 정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쪽에 철강 업종들은요, 워낙 바닥에 있어서 그런지 모양이 이건 뭐 예술이네요, 얘는 포스코홀딩스는 이거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닌데 25조짜리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게 상승장에서나 나오는 모습이지 오늘 좀 흔들릴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제 개인들을 골리는 겁니다. 뭐냐면 저 시가총액 큰 철강주들을 띄어 올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철강주까지 빠졌잖아요. 오늘 포스코가 7% 급등을 하지 않고 현대제철이 아까처럼 뭐 동국제강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안 올라가고 얘네까지 빠졌으면 오늘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을 건데 쟤네들이 그나마 버티니까 지수는 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 올리고 포스코 상한가 올린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다 한가로 때려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체감은 하한가인데 시장은 안 빠져요. 지금처럼 막 0.5% 마이너스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 종목이 다 한가가 갖고 지금 계좌는 이미 하한가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만 좋죠. 오늘 갖고 있는 종목이 동국제강 30% 갖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30% 갖고 있고 현대제철 30% 갖고 있다. 나머지 10% 현금이다. 그러면 철강주만 90%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오늘 계좌가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오늘은 체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장인데 어쨌든 철강 섹터는 무지하게 강하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력들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머리를 한번 까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서는 차트로 봐서는 일단 2,500을 당장 넘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건 오늘 확실해요.
개인들을 어느 정도 골렸다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약간 위기를 느끼게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릴 것 같은데 그걸 내일 들어올릴 건지 때려 떨어뜨렸다고 들어올릴 건지 요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조정받으면 박스권장이지 하락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력의 움직임이 조금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다면 잠시 후에 공개 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연준님께서 신청해 주신 바로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이 초록뱀 미디어 지난주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꼽히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의 OTT 플랫폼에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4% 하락하면서 11,7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연준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2만 원 지금 초록뱀 미디어 조금 더 기다리면 이 매수가에 좀 닿을 수 있을까요? 차트가 너무 안 좋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뭐 방탄소년단 이슈도 좋고, 뭐 엔터주 이슈도 좋고, 뭐 앞으로의 뭐 전망도 좋고. 자, 그러면 차트가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이슈도 그렇게 나왔으면은 이슈에 맞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긴커녕 지금 바닥에서 계속 이러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나 봤더니 뭐 실적은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재작년 2021년도에는 흑자 전환도 하고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위험하다 할 부분들은 없는데 저 정도 됐으면 주가가 지금 좀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쯤 15,000원대 이쯤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수상합니다. 뭔가 조금 뒤가 구린 게 있는지 한데 뭔가가 지금 대부분의 지금 뭐 엔터주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못 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세력들은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력들이 다 이탈해서 아예 없거나 개인들만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안 좋은 악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다.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움직이는 흐름이 없으니까 뭐 보유는 어차피 망할 회사는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없으니까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모양은 저는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정도면 이쪽으로 올라왔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쪽으로. 왜냐면 지금 JYP서부터 해갖고 하다못해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다가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바닥에 있다가 이 정도의 흐름. 이렇게 돼 있으면 정상인데 너무 바닥 권역에 있다면 그 지수가 지금 완전 폭락한 것도 아니지 어느 정도 들어줬잖아요. 근데 저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일단 빨리 도망 나와야 되는데 뭐 도망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만약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3월달 전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은 손절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자 회사도 아니고 2년 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하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15,000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보유는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백화점이고요. 현대백화점 74,600원에 15%입니다. 74,000. 84,600원. 84,600원. 예, 비중은요? 15%. 15%. 최근에 좀 반등을 좀 주는가 싶었더니 예, 갑자기 빠져요, 그렇죠? 그럼 뭐 인적 분할인가 그거 취소되면 그렇게 빠지는 건가요? 그쵸. 인적 분할.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인적 분할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경기를 일으키죠. 안 좋다는 거 아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악재가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뭐 늘어나거나 뭐 이탈하는 흔적까지는 아니고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건 뭐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인적 분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때 인적 분할 만약에 진짜로 해도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도 또 번복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 그럼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뉴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력들은 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되든 기승전 빼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빼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네. 2021년도서부터 엄청 많이 빠져 있는데 매수 가격이 84,000원이면은 84,600원이면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지금 위치에 따지면 근데 여태까지의 그 흐름을 봐서는 못 갈 위치는 아니에요. 네. 못 올라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날은 갑자기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불이 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에서는 저는 10만 원까지는 2, 3년 안에서는 도달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빠지는 흐름이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다 다 갖다 물렸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그냥. 어차피 현대백화점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예. 뭐 지금 손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물려갖고. 예.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은 세력들의 의도가 빼고 싶은 의도가 지금 다분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한 2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는 조금 이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좀 나올 때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지금 차트가.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들도 한 20-30%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고 수익으로 바뀌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백화점 관련주 불이 붙으면 뭐 20-30% 갑자기 올라가거나 뭐 40%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1년 6개월 정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쫙 고점에서 시장 안 좋을 때에서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종목들 이제 아예 안 올라갈 애들보다는 그래도 네. 얘는 차트를 봐서는 이게 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면 원래 똑같 비슷한 거예요. 많이 떨어지면 또 나중에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18만 원이 아닌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84,600원 정도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뭐 2, 3년 안에서는 분명히 저는 탈출한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좀 바닥에서 좀 추가 매수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력의 움직임 때문에 기다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길게 살펴보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 힘드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담은요. 오늘 아주 핫한 종목이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32만 3천 원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꾸준히 올라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바로 우리 상담자님의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기다려주셨던 만큼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차트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점에서 좀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물렸다가 이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하죠. 이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벗긴 거는 이미 작년 11월 달에 하락 트렌드를 벗긴 겁니다. 그리고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갔던 거였는데 지금 박스권을 고점을 지금 살짝 돌파를 하면서 상승 트렌드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지금도 단기 N자는 대충 비슷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34만 원, 35만 원도 도달은 가능은 해요. 근데 매수 단가가 밑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그냥 냅두면 되는데 조정을 받아도 매수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불안하면은 지금서부터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매수가 높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은 그냥 31만 원 안 깨지면 내비로 두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동안 고생도 했고 뭐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욕심으로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뭐 31만 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두세요. 31만 원으로 내려가면 32만 3천 원에 샀기 때문에 13,000원이 주당 13,000원이 손실이죠. 그거를 감내하고 진짜로 손절할 수 있으면 좀 더 보유해도 됩니다. 34만 원, 35만 원까지. 근데 떨어지면 나는 그때서 못 참는다. 그때로 31만 원 떨어지면 그때 못 팔고 29만 원, 28만 원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조금 나머지를 더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금 수익이 났는데 좀 더 욕심을 내서 31만 원이 안 깨지면 그대로 100% 그냥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공개방송 있으니까요. 시장이 일단 세력들이 아주 그냥 못됐습니다. 시장은 되게 좋아요.
저는 시장은 좋다고 봅니다.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요. 근데 어디까지 빠질 건지 이제 세력들의 의도로 봐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1시간 동안에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 세력들이 내일 정말로 뺄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내일 바로 들어줄 생각이 높은 건지 궁금하면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좀 더 생생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략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공개 방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해뒀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